자, 아까 이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전에 만든 게 여기까지였는데 이번에는 이 안에 들어갈 실제 내용물을 이제 만들어 봐야겠죠. 뭐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내용물의 디자인 자체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긴 하겠지만, 자, 일단 구조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는 겉에 있는 이 틀을 기준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자, 그거는 그냥 띄고, 자, 여기다가 박스 하나와 하나를 더 길게 저편 어디에 들어가는 아이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자, 저편 어디에 들어가는 박스. 자, 이거 왜 만들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광고가 가로 슬라이드라는 가정하에 이 개수만큼 옆으로 배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네,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래서 HTML 코드로 열어보시면, HTML 코드, 자, 우리가 버튼부 쭉 해서 다 만들어 놓은 상태로 넘어가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얘네들도 한꺼번에 감싸서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지금은 슬라이드 폼 하나 짜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쭈루루 설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조금 있나? 없네요. 문제 없군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폼이라고 하는 아이를, 자, 사스로 가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로형 슬라이드 배너. 자, 클래스 슬라이드 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가로값, 일단 우리가 만들어야 될 아이가 4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400% 만드세요. 그리고 높이값, 꽉 차게 만들 거라면 100% 만드십시오. 한 가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슬라이드 폼은 얘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가로값 100% 높이값 100% 할게요. 자, 실수. 가로값 100%에 높이값 100% 주고요. 자, 이 안에 들어가는 추가 가이드 라고 하는 아이는, 자, 4개니까 가로값 400%, 높이값 100% 주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물이 이상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색깔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에 샘플은 그레이 말고 색깔을 제 맘대로, 자, 살짝 바꾸겠습니다. 그린은 쓴 적이 있나? 옐로우로 할게요. 그러면, 자, 옐로우로. 자,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긴 가로로 긴 박스가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파악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가로로 긴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이 안에 이제 얘네의 박스를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가이드 안에 현재는 4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안에 들어있는 박스, 자식인 div에다가, 자, 엔드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가로값을 100% 맞을까요? 20%? 현재는 400% 늘어났으니까 25%. 자, 100%라고 하시면 확인해 볼게요. 자, 높이값 100%.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냥 아무 컬러나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꽉 채운 아이들이 가로로 해도 세워도 갑자기 이렇게 양이 많아지는. 그쵸? 기준이 누구예요? 기준이 얘가 되죠. 이 안에 우리가 4개를 만들었으니까 4개로 쪼개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가능할까요? 자, 100% 나누기 4. 어차피 4개니까 쭉쭉쭉쭉. 맞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옆으로 나란히 붙여야 되니까 플롯 레프트라고 쓰셔야 합니다. 자, 가로값을 그냥 25% 쓰면 되는데 위에 그냥 400% 늘렸으니까 그대로 했다라는 그냥 가정하에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하시려면은 이런 방법도 하나 있어요. 이건 약간의 응용이에요. 여기다가 뭐 슬라이드 배너의 개수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수량. 카운트라고 하죠. 자, 카운트라고 하고 여기는 뭐 4. 이렇게 쓰면 4개라는 뜻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그냥 100% 하고 곱하기 달러 카운트. 그럼 여기는 나누기 달러 카운트. 그럼 제가 배너를 6개 만들었어요. 그럼 뭐만 고치면 돼요? 여기만 개수만 이렇게 6개 바꾸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편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4개가 옆으로 나란히 쪼로록 들어갔을 거예요. 1개, 관건형 1, 2개, 2, 3, 4, 다 들어갔죠? 네. 자.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자, 각각의 색깔을 다르게 주고 싶을 때는 이 div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이거 쓸 게 아니니까, 자, 이제 우리는 해당하는 여기다가 and nth of type 해서 첫 번째에다가는 백그라운드 컬러 해가지고 뭐 달러 화이트, 또 두 번째에다가는 이 화이트를 조금만 어둡게 줄까 뭐 한다면 다큰 해가지고 화이트 컴마 20%. 자, 세 번째에다가는 한 40%, 네 번째는 60%. 자, 뭐 이런 식으로 주면, 자, WHIT인데 못하놨군요. 자, 자, 이렇게 하시면은 각각의 색깔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CSS도 거기에 맞춰서 흰색부터 쪼로록 바뀌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위에다 제가 카운트를 쓴 이유가 뭐예요? 개수만큼 뭔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nth를 이렇게 써버리면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합리적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뭘 쓰면 될까요? 카운트? 카운트를 쓰면 될까요? 자,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자, 여기가 1, 2, 3, 4,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대로 돼 있다라는 개념이 들어있고, 그쵸? 최대값이 4라는 값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뭘 쓰면 돼요? 포문, 반복문. 네. while문이든 포문이든 관계없지만 while문은 중간에 하나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무한루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문을 권장하는 거죠.
자, 그럼 사스에서 폼은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니? 자, 또 한번 써보자고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 자꾸 눈에 익어요. 자, 위에 있는 방법대로.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썼을 때 반복문 어떻게 썼는지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자, for 하고 이렇게 썼죠. 그리고 앞에다가는 JS에서는 자, 뭐 let i는 0 최초의 값을 쓰고, 그 다음에 조건 i가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숫자 위에서라면 몰라요. 하여튼 카운트 숫자 뭐 4라고 하고, 얘를 어떻게 해라? 일찍 더해라. 자,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반복문이에요. 자, 이때 자, 여기서 필요한 항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최초의 값, 자, 최초의 임의 변수가 하나 있다라는 거. 일단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조건이라는 거죠. 반복 횟수가 되는 거죠. 네, 그걸 수행하기 위한 뭐예요? 수행하기 위한 연산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 형태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사스도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드렸던 자료를 찾아보시면 어디 들어있을까요? 자, 요거 다음에 들어있겠네요. 자, 펑션. 자, 펑션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요, 믹스인 대신에 펑션이라고 지금 포문 하려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자, 포문. 자, 이 포문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지금 포문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는 동안이란 반복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비슷한 걸로는 이치라고 하는 아이도 있긴 있어요. 이치를 장단 쓸 건 아니니까 잠깐 넘어가고, 자, 여기서 변수. 이 아이가 누구예요? 최초의 이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스에서는 최초의 임의값이 0이다라고 하는 이 값은 전달하지 않아요. 사스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흔히 말하는 자바스크립트 식으로 얘기하자면 let i 이게 끝이에요. 최초에 그냥 변수가 하나가 있어, 이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from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최초의 값은 변수 선언한 다음에 0부터 4까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값과 끝값으로 쓰는데 이때 두 가지가 있어요. throw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to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자, 저의 발음은 무시하시고요. 자, to라고 하는 아이는요, 우리 JS식으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보다 작은 수, 미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 throw라고 하는 아이는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포함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써야 되는 건 우리가 1부터 4까지 다 쓰는 건데, 이 아이는 우리 카운트 얘랑 같으니까 to일까요? throw일까요? throw가 되겠죠. 만약에 to로 쓰실 거라면은 해당하는 어떤 그 값에서 플러스 1을 하나 뒤에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이건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스에서는 for 하고 문법을 쓸 때 앞에 골뱅이가 들어갑니다. 영어로는 at 이라고 하겠지만 참고로 제가 사스라고 하는 건 SCSS를 하는 거죠. SASS가 아니에요. 또 달라요, 걔는. 자, 그럼 여기다가 필요한 아이 최초의 임의의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그쵸? 임의의 변수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from 어디서부터 시작하세요? from 0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throw 뒤에다가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아이가 있으니까 달러 카운터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하지만 for에서 쓰는 사스에서는 소괄호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위에 서 있는 요 내용일 테니까 저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주겠습니다. 요 내용이니까. 네. 뭐 다컨서에는 요거 카피하실 거라면 쓰셔도 돼요. 네. 네, 하나만 가져올 거예요. 왜냐면 이걸 줄이기 위해서 지금 쓰는 거니까. 자, 그럼 이거 필요 없겠죠? 네. 내용 파악하셨으면은 지우셔도 되고, 아니야, 난 이거 계속 기억해야 돼 하시면 놔두시면 돼요. 전 지울게요. 자, 방금 전에 보셨던 바로 위에 있던 그 내용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만큼 뭐 하겠다, 4번 반복하게 만들겠다 라고 쓴 거고요. 자, 이제 변형돼야 될 아이 첫 번째는 요 아이일 겁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사용할 거니까 요 자리는 해당 여기 대입할 수 있는 변수가 누구예요? $i죠. 그러니까 이 $i라는 아이를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쓰고 나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띡. 이상하죠? $i가 그냥 써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에 중괄호 샵 중괄호 샵이에요. 중괄호 샵을 쓴다는 얘기는 인터폴레이션 보관 기법이라 해서 보호한다. 무엇을? 여기 들어오는 변수의 값을 그대로 반영하게끔 도출하겠다. 확인해 보신다면 0, 1, 2, 3, 4 순서대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되셨죠? 실제로는 이 자리에는 이미지나 내용을 담아 주셔야 되긴 하겠지만 임의로 지금 테스트 할 거니까 저는 다큰하고 화이트에서 그냥 각각의 그냥 요 값만큼 처리하도록 할게요. $i 곱하기 20%. 그럼 2468 뜨겠죠? 그래서 값을 확인해 보신다면 CCC 999-666-333 하고 그냥 지가 알아서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0부터 4까지 다 먹어버렸죠. from은 0이 아니라 1부터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파악하셨습니까? 자, 자바스크립트나 jQuery에서 쓰는 반복문 형태하고 사스에서 쓰는 반복문의 형태가 조금 달라요. 하지만 기초 개념은 같아요. 최초의 임의의 변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각각 처리하겠다. 이런 개념 잘 쓰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내용 설정이 다 끝나셨다면 결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사이트에서 쭉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정리가 다 됐다면 저 4개가 다 보이면 안 되잖아요. 보이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넘치는 아이는 숨겨야 되겠죠.
오버플로우 히든 맞아요. 어디다 써야 될까요? 여기? 여기? 네, 슬라이드 폼. 그쵸? 기본 틀이 되는. 왜냐면 얘는 어떻게 돼요? 클래스 가이드는 4배만큼 커진 아이잖아요. 4배만큼 커진 아이에서 오버플로우 히든 해봐야 넘칠 거 없잖아요. 거기다. 근데 우리한테 딱 필요한 만큼 보이게 하는, 원하는 만큼 보이게 하는 아이는 현재 얘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이라고 쓰시면 넘치는 건 숨겨라 라고 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보이게 되겠죠. 자, 이제 이미지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4개 이상, 뭐 어차피 4개밖에 안 쓸 거지만, 자, 받아서 이름 만들어 주시면 되고, 당장 쓸 거는 이름이 규칙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만, 혹시 몰라서 제가 이름을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에요. 자, 2가지 방법을 할게요. 포문으로 이미지를 넣는 방법과 그냥 리스트 내가 이미지 실어가지고 넣는 방법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썼던 요 기준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이미지가 필요한 거, 이미지 경로가 필요하죠. 이미지 경로는 위에다가 제가 이미에 자, 달러 URL 이라고 하나 만들고요. 자, URL로 CSS main.css 기준으로 이미지를 불러올 경로를 하나 찾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저장한 위치는 CSS의 바로 밑에 있는 여기다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 나가서, 그쵸? 썸썸 슬러시 나가서 img 안에, img 어디 갔니 안에서 이미지를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사이트에 그 폴더를 하나 더 나누셨다면, 흔히 말하는 뭐 슬라이드 뭐 01이라는 이런 폴더 안에다가 얘네들을 집어넣어서 사용하셨다면, 경로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어디 갔니? 하나 더 있는 상황일 때는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죠. 이때 끝에 슬러시 쓰세요. 꼭.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네, 여기는 확장자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폴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 번 쓰기 싫어서. 네. 네. 여러 장이니까 불러오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기준 경로가 하나 있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러 어떻게 해요? 맨 위로 올라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 놓고 쓰기도 해요. 변수는 변하는 수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만약에 달러 블랙이라고 하는 아이를 만들었다가 서브온을 했는데, 내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여기서는 달러 블랙이 처음에 만들었던 얘랑은 좀 다른 아이를 쓰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색깔을 입력하셔도 이 변경된 값으로 가긴 가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다 쓸 건 아니고 그냥 보이는 데다 쓸게요. 자, 여기였죠? 자, 보이는 곳에 이미지 주소가 있습니다. 뭐 간편하게 일단 쓰는 방법, 규칙적으로 돼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백그라운드 컬러 대신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쓸 거니까 컬러를 지우고, 자, 혹시라도 또 이따 보실 필요가 있는 분도 계실 테니까 주소를 걸고 할게요.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쓰신 다음에 URL 주소값이 반영이 되겠죠. 이 자리에는 저 위에 써 있는 URL 에다가 파일의 이름을 제가 어디 갔나요? 네. my slide image 05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못 가져오는군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my slide image 01.jpg
자, 확장자까지 있다면 똑같으면은 간편하게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자, 이대로 쓸 수 없어요. 얘는 문자이기 때문에 따옴표로 감싸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때 요 01이라고 하는 요 자리가 뭐가 돼야 돼요? I.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될걸요? 어디 갔니? 안 보이네? 자, 열어볼게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해보고 에러 나면 다시 하시면 돼요. 자, 열어봅니다. 찍 했더니 1, 2, 3, 4, 5, 6 개수는 아까 제가 늘려놨으니까 바뀌죠? 있는 그대로 적용시켜라. 이거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또는 jQuery에 사용했던 그 방법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쵸? 만약에 샵 이거 인터폴레이션 기법을 모른다고 하신다면 따옴표하고 더하기 따옴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앞에 거 문자 숫자 다시 문자 연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용해서 적용하셔도 되고요. 두 가지 다 주석을 해드릴까요? 자, 저는 이 방법보다는 아까 보셨던 인터폴레이션 기법으로 샵 중괄호 닫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쌌쓰기 때문에 따옴표로 감싼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백팁으로 하고 여기가 달러가 들어가더라. 왜 이렇게 하면은 현재는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쌌으니까 따옴표로 쓴다라는 점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처음엔 img 안에 넣었었는데요.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슬라이드 01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넣었어요. 어차피 기능이 하나가 아니라서 여러 개 쓸 거니까 그냥 겸사겸사 변경하지 않고 한 거죠. 네, 네. 슬라이드 01이 없는 상태시라면 img 안에 해당하는 이미지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상관없으실 텐데요. 네. 안 나오세요? 안 나오시면 일단은 먼저 이미지 경로가 뭐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점검을 먼저 해주시고요. 자, 요거까지 먼저 하고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먼저 자, 이미지만 불러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반복이나 이런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 여부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반복은 사실은 여기다 매번 쓸 건 아니죠. 그러니 저는 그냥 위에 공통으로 쓰이는 이 div에다가 백그라운드 리핏 노 리핏 해라. 백그라운드 포지션 뭐 왼쪽 상단을 줄 건지 아니면 가운데 줄 건지 혹시라도 백그라운드 사이즈까지 필요하다면 편하신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자주 사용하시면 뭐 하시면 돼요? 믹싱 거시면 돼요.